반갑습니다. 네, 지난 기업부설 연구소 Q&A라는 주제에 대한 영상을 보시고 또 다른 다양한 문의를 남겨주셨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위주로 또 한 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요건에 편입될 수 없는 자의 유형은 딱 다음 내용만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먼저 출입국 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증을 보유한 사람 중에서 산업연수를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산업연수생입니다. 예를 들어 산업기능요원, 산업체병특례, 산업연수생, 외국인으로 복무 중인 자, 내지는 상시 출근하지 않는 자문적이거나 계약기간 6개월 이하인 단기 근로자, 기업의 연구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좀 겸직하고 있는 것이 명확한 분, 이런 유형이 포함될 것이고요. 그 다음은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근로소득원 원천 징수 등으로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게 됩니다. 끝으로 다음 세 가지 항목에서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A. 일반 대학원 주간 학위 과정에 수업하는 사람. 여기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박사 학위 과정으로 연구개발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하게 되고요. B. 연구소 안에서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분. C는 대표이사, 감사, 비상임이사 등 직무상 상시 연구개발 활동을 전담할 수 없는 사람. 다만 참여 1로부터 3년 미만의 소기업 대표이사는 연구 전담 요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없는 연구개발 활동은 연구개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활동으로 조사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 활동, 시장조사 판촉 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 시험, 반복적인 정보 수집 활동,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 분석하는 활동, 특허권의 산정 보호 등 법률이나 행정 업무, 위탁을 받아서 수행하는 연구 활동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은 연구 성과를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비영리 활동으로서 연구소가 외주 요격 등 영리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소 설립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 연구나 국제 과제 등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탁 과제가 일부 연구 과제로 포함되는 경우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시행령에서 말씀드렸던 일상적인 관리 및 지원 활동의 예로서는 품질 관리, 고객 만족도 조사, 정보 수집과 같은 것들이 의미하게 되고요.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통상적인 개선이나 혁신 활동은 예를 들면 기업의 업무 합리화나 프로세스 개선, 무결점 응도, 조직 문화 개선 등을 또 포함하게 됩니다. 더불어 이미 보편화된 지식이나 기술을 영업 등에 단순히 활용하는 활동, LED 실내 조명을 적용시킨다든지 시장조사에 보편화된 통계 방법을 적용한다는 것들을 의미하고요. 일상적인 개별 사회과학 R&D 활동, 환율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생분과 투자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한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연구라고 표현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핵심적으로는 연구개발일지 작성을 제대로 해주셔야 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때 삽입이나 삭제가 쉬운 바인더 형태는 사용하지 마시고 재본된 묶음 노트 사용해 주십시오. 연구 프로젝트 명이나 제목, 목적 등 필수로 기재해 주시고 볼펜과 같이 지워지지 않는 필기도구를 이용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당일의 기록은 같은 필기도구를 사용해 주시고 수정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재확인을 위해서 수정액보다는 줄긋기를 하시고 기록해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실 경우에 확인자의 사명을 추가로 받아놓는 거 필요하시고요. 연속 페이지의 번호는 당일 순서대로 기입해 주시고 공백 부분은 줄긋기 해주시면 됩니다. 정기적으로 제3자에게 기입 내용을 확인시켜서 서명하는 것도 필요하고 정보 유출 방지 목적을 고려하여서 연구개발 일지의 관리자, 관리 방법, 관리 장소 등도 지정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다음 이미지는 연구소를 운영 중인 기업체에게 발송된 실제 안내문입니다. 제가 왜 방금 그렇게 핵심 요인을 말씀드렸는지 해당 발송문을 보시면 더 와닿게 되시길 겁니다. 더불어 인사이동이 없을 수 없겠죠. 신규 채용이나 부서 이동이 되었을 때 연구전담 요원 요건이 동일하게 충족되고 있는지를 꼭 같이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의 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데요. 자연기, 자연과학, 공학, 의학계열 분야 학사 이상,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 분야 기사 이상, 과학기술 분야, 자연계 분야 전문 학사 플러스 2년 이상, 이제 3년제는 1년 이상이고요. 국가기술자격법 기술기능 분야 산업기사 플러스 2년 이상의 경력,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뿐만 아니라 4년 이상의 경력, 기능사 자격증 플러스 4년 이상의 경력,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 인정으로 가능됩니다. 세액공제 적용되는 부분과 적용되지 않는 부분 분리해서 한번 정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급여 부분에서는요,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위원의 인건비, 비과세 근로소득 포함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퇴직금 관련된 비용,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경로보조금, 여비 교통비 부분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4대 보험 부분에서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세액공제 적용되고요. 국민연금 보험료, 산재보험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위탁훈련비는 대부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요. 위탁훈련비라 함은 국내외 전문 연구기관 위탁교육 훈련비, 직업훈련기관 위탁훈련비,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위탁훈련비, 기획재정부 등으로 정한 자체기준 능력 향상 목적의 국내외 위탁훈련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기타 인건비 부분인데요. 미사용 일세 상당 금액을 지급하는 연차수당, 연구전담요원의 주식별 선택권 행사이익, 사내직업능력 개발 훈련, 직업능력 개발 훈련 비용, 기술 연수를 받기 위해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 개발비, 사내기술 대학 및 사내대학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이렇게나 많은 것들이 소득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습득 등을 위해서 내국 법인의 기업부서, 연구소, 소속 연구원을 해외 소재본 법인의 연구소에 파견함에 따라서 발생한 인건비라든지 전담부서에 근무하다가 전담부서가 아닌 곳으로 이동하여서 전담부서의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는 소득공제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을까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하단 댓글이나 상단 신청 폼을 통해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양질 정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하셨길 바라며 좋아요, 댓글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